사실 이제 김민석 총리 이 이야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 어제 이제 당선자 워크숍에 참가를 해서 이긴다는 자신을 줄 수 있는 민주당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선거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결과가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지도부의 평가는 좀 다른 평가를 면전에서 내면서 각을 좀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언론에서는 이거 이 정도면 사실상 출마 선언 아니냐? 라는 느낌도 들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가자면 이 정청래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와의 경쟁 구도에 대한 분석 벌써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들이 좀 나오고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석 총리 메시지는 예. 뭐 명확하죠. 사실상 출마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데 네. 제가 또 김민석 총리의 출마 관련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굳이 이제 접근하자면 네. 지금 이제 방향 설정은 명확하게 하시는 것 같고 대통령과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설정은 하시는데 이 문제는 당내에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는 갈등 양상 있잖아요. 그게 김민석 총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진단합니다만은 예. 그런데 애석하게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김민석 총리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뭐 맞든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틀리든 그런 여론이 있다라는 거죠. 네, 크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메시지들을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본인이 당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예. 민주당의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 그 2000년대 초반에 김민석 총리의 행보가 어땠다 그 말씀을 하시는 뭐 거예요. 후단협도 후단협이지만 예.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 오해는 사실 여러 단위에서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딴지 쪽에서 이제 게시판 쪽에서의 여론은 B그룹 죄송합니다. ABC 얘기해서 ABC 이론의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예. 집중 육성하고 자리를 주고 했던 배후의 수괴가 예. 김민석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진영이 분열됐다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억울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받아칠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받아칠 거냐 아니면 설득해 나갈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역으로 제가 아까 정청래 대표가 여기 나오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 저는 김민석 총리가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하셔서 정면 돌파 내지는 설득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일단 뭐 욕부터 쫙 올라올 거예요. 아니 막 난리 날 거야 채팅창이. 예. 그거를 온몸을 한번 맞으셔야 된다. 맞고 오해한 부분 다 푸셔야 된다.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거를 봉합하지 않으면 네. 예를 들면 전당대회 끝에 김민석 총리가 당선이 된다고 가정하면 네. 그럼 이 갈등이 다 끝나고 불식되면서 그 하나가 돼가지고 뭐 여당과 청와대가 쭉 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강정희 변호사 그 말씀드리니까 생각났는데 네. 그 커뮤니티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또 분이 직접 말씀하신 그 친석 네. 로 분류돼서 그래픽이 얼굴에 딱 올라가 있던데. 저 티어가 자꾸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 네. 맨 아래 단에서 지금 꽤 많이 다 올라갔습니다. 예, 다 올라갔죠. 급을 높여요. 그리고 그래픽이 본인 얼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제가 만든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데 아닙니다. 네,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요즘 그만큼 뜨겁습니다. 그만큼 뜨겁고 사실은 진행자 입장에서 난감한 것은 브리핑 출연자 중에 몇몇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강수영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오해나 이런 상황들은 좀 부식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그게 뭐 어떻게 불식돼요? 그냥 가는 거지. 아니 가서 갖다 박으시더라도 아니, 뭔가 이걸 정면 돌파를 하든 설득을 하든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예. 이 와중에 송영길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에다가 직접 했는데 지금 속보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대표 시절에는 대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했다. 이게 지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던 대선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인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다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MBC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어제 이제 광주 방송 이야기를 보면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3자 구도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 송영길 대표 나오겠다는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가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대표 떨어뜨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싫어서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세 개의 층위가 있는데 앞서 말씀했던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층위가 제일 이제 낮은 층이죠. 낮은 예. 층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생각이 좀 다르고 그럼 이 선거 결과를 인식해서 어떤 책임을 질 거냐. 예. 저는 이거는 당 대표의 진퇴 여부만 있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2030 그렇죠. 여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정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책임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논의 자체 안 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얘기했던 우리는 어쨌든 집권 여당 그릇으로 간다. 그래서 저쪽을 소수화시키는 전략을 쓴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이제 말하자면 일관된 노선인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평가예요. 그러면 최소한 당 대표에 나오려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이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왜 첫 번째, 두 번째, 전 세 번째는 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럼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왜 이게 지금 얘기가 겉도냐? 얘기했지만 당선자 대회에 갔는데 당 대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그럼 다르죠. 뒤에 거 2층이 3층이를 논의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럼 송영길 대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1층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는 책임은 사퇴하는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칠어진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정청 대표가 여기 나와야 된다는 말씀하시지만 정청 대표가 저는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푸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뭐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결과 자체만 놓고 대표가 사퇴할 정도의 성적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전국 단위로 보면 이긴 건데 근데 서울이 넘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여러 재보선 지역에서도 전략지에서 패배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를 좀 풀고 그렇죠.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네. 접근을 해야 하는데 네. 방금 말씀대로 그냥 선거 딱 그렇게 단정해 선거 졌다고 그럼 나 물러나라는 거지.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우리는 과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엄중하게 묻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에게. 본인이 연임을 한다면 예.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정무라인을 통해 가지고 당에 주문한 것들이 뭔가 삐그덕거리고 방향이 안 맞았던 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의 의심, 많은 사람들의 의심은 네. 앞으로는 내가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메시지 내도 당원들의 마음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 무시하지 마세요. 청와대도 민의를 수렴하세요. 당심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건지 예. 일단 당선은 됐으니까 또 대통령하고는 발맞추겠다라고 숙일 건지 이거를 가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는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갑자기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도 없어요. 정신현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가 자꾸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로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연임 도전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번 주중으로 밝힐 텐데 그렇죠. 그 도전을 확실히 하기 전에 그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노선이 중요해요. 예. 민주당이 노선이 어딘지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노선에 따라서 누가 적합한지를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노선도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노선이 아니에요. 예. 그냥 선동적인 주제 몇 가지 선명한 거 몇 가지 정해놓고 1인 1표제 뭐 보안소권 폐지 이런 거 몇 개 딱 골라가지고 당원들이 와라락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제시해놓고 여기서 선명한 건 나야 그렇게만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뭐 아까 지지율 얘기도 했지만 만약에 선거 끝나고 민주당이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지지자들을 흡족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네. 그 이유를 분석하는 말하자면 TF라도 꾸리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예를 들면 분과를 나누겠다. 부동산 세제, 청년, 여성 뭐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겠다. 선관위가 났어요. 이거 원포인트 개헌 사항이다. 그럼요. 이렇게 치고 나가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의 인식처럼 이번 선거가 민주진보연합의 블록 구성에 실패해서 진 선거다. 그래서 나는 다음 선거에 민주진보연합 블록을 노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다 합치자. 뭐 이렇게 갔으면 최소한 이런 분위기는 안 났다고요 지금.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거를 가장 협소화해서 1인 1투표 보안소권 전면 폐지 요거 두 개 다 몰아넣어버리고 네. 선거에 대한 결과는 생각이 다르고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거의 한 3주째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예, 그 민주진보연합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네. 조국혁신당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어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이 민주당 향해서 민주개혁 진보진영 전체가 하나 돼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 원팀 플랫폼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원팀 이야기하면서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서 끈끈한 팀워크를 가진 원팀이 되어야 할 때다. 이런 제안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타당한 제안이죠. 예. 네, 타당한 제안이고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모든 것이 동일한 정당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적어도 조국혁신당은 스스로 다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안마다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고 민주당하고 좀 다르게 더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성향을 더 진하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목소리를 또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안마다 껌껌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다 같이 합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조국혁신당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해산하시고 민주당 입당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필요한데 지적하고 싶은 건 조국 대표 전 대표예요. 예. 지금 저렇게 한쪽에서는 같이 하자고 얘기하면서 조국 대표는 갑자기 평택의리 선거에 대한 질문을 여기까지 던지면서 나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데 예.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왜 나 무시했어? 라는 질문이에요. 1부터 질문이 10까지. 10가지입니다. 예, 10가지를 뭐 말이 10가지지 종합해 보면 나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왜 나 무시했어? 앞으로도 나 이렇게 무시할 거야? 라고 요약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바로 10가지 제가 묻고 싶은 예. 조국 대표에게 물어서 대답하시면 좋을 법한 질문 10가지를 뽑아서 페북에 제가 올렸습니다. 예. 평택 유학께서 선거에서. 소개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예. 본인이 민주당으로 들어왔을 때 2030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본인이 다음 총선까지 2030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네. 그리고 평택을 선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평택을 선거에서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단일화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묻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유이동 후보나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 검증도 충실히 했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만 검증했잖아요. 네. 그러고 단일화를 하면은 김용남 후보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럼 이제부터는 난 조국 후보 지지해야겠네. 단일화 됐으니까 그 오만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왜 무시하는가. 그리고 본인이 기착 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재선거 나오는 거잖아요. 본인은. 예. 본인이 죄를 짓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귀책 사유로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게 된 건데 그거는 뭐 묻지 않아도 되는 거고 민주당이 귀책 사유 있는 곳에 왜 사람을 공천하고 그래요? 이것만 자꾸 따져 묻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질문이 지금 번호만 10번이고 지금 질문이 한 수십 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문제가 많아요. 예. 본인의 잘못을 되짚어 봐야 될 것은 안 하고 네. 자꾸 민주당 탓을 하시면 뭐 아까 말씀하신 신장식 의원이 하는 네. 그 공동 플랫폼이 되겠냐고요. 그 본인 입장에서 서운한 게 있더라도 그걸 숙여야죠. 정무적 판단이 안 됩니까?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신장식 권한대행하고 조 대표하고 두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먼저 하나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과의 연대 그리고 민주당과의 합당을 꺼내든 거예요. 그 단어를 꺼내든 거예요. 자,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신당은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를 필수로 합당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자강, 연대, 합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보통은 연대나 합당을 이야기할 때 연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대는 이슈가 있을 때 그렇죠. 합당 같은 경우에도 선거 등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걸 꺼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존재감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존재감을 예.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은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정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성인데 저는 약간 근데 지금 제안은 TPO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거를 지금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타이밍이고 이게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과 동시에 조국 대표가 10가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민주당을 압박해 가는 거는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의 분열,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들의 어떤 화 예.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게 지금 맞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 연대와 합당은 또 다른 토론의 이제 조건인데요. 그 연대할 때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지금 선관위 문제 관련해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연대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당리 단략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대라는 게 자기적으로 연대할 사람을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되고 민주당 대표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연대하는 게 아니라 사안마다 이 국가를 위해서 고민한 끝에 연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고 저는 지금 이 타이밍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강하게 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국 혁신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향한 조국 혁신당의 메시지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전당대회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연대나 합당을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줄 사람이 예. 당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해관계 때문에 저는 메시지를 낸다고 봐요.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합당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건이 중요합니다. 예. 합당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때문에 논란이 생긴 거지 합당에 대한 다툼이 일단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합당의 전제는 연대든 합당이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국 혁신당이 먼저 해와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네. 합당이든 연대든 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숙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민주당을 그토록 염려하고 민주당스러움을 주장하신다면은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을 품었을 때 민주당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진지한 고민 그리고 네. 그 고민 끝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2030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지 조국 후보의 전 대표에 대한 인식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예. 이거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내세우지 않고 기존 지지층 핵심이 60대 50대 아니에요.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20대부터 40대까지 그렇죠. 그때 당시에 당시에 그 사람들만 계속 결집하겠다라는 목소리라면 민주당에서 조국 후보를 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 많잖아요. 그럼 이걸 본인이 풀고 와야죠. 근데 일단 들어가고 나서 생각합시다. 그건 무책임입니다. 예. 당대당의 이제 통합은 네. 사실 이제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가 평택을에 나와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3위를 하면서 사실상 저는 불가능해졌다고 봐요. 그럼 이제 쉽지 않은 게 아니고요. 네,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선택인데 조국 혁신당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후보 내면 니는 쉽지 않을 텐데 그 지역은 뭐 요런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가 그걸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적인 건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진보의 이제 연합, 블록, 예.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과거부터 함께 해왔던 노선에 대한 동의, 예. 뭐 이런 것 속에서 합당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TPO는 맞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그걸 얘기할 TPO가 아닌 것 같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거겠죠. 전당대회에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올려달라라는 예. 거겠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신장식 권한대행이 검찰 보안 수사권,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를 꺼내들면서 전당대회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도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미룰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라는 시나리오다. 그러면서 국회 원구성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지금 바로 검찰 개혁을 끝내자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러면 같은 연장선상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저 정말 역질문하고 싶은 게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검찰 개혁 완성이에요? 그렇게 연결을 지금 짓고 있죠. 매우 예, 무책임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면 안 돼요. 보안 수사권 폐지한 다음에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까지가 개혁입니다. 예. 만약 그 길로 간다면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게.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생길 부작용을 청취를 해야 되고 입법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혹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충을 해야 되고 기관이 필요하다면 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숙고가 보이지 않아요. 검찰개혁 추진의 그 자문단이 있거든요. 자문단에 있는 분들 답답해갖고 다 거의 그냥 난 도저히 그렇죠. 못하겠다고 그냥 네. 쥐지 쳐버렸어요. 네네. 그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숙고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 자꾸 선동하면 안 돼요. 제가 다시 경고드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부작용 생기잖아요. 정권 넘어가는 계기가 돼요. 정권 말기까지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요. 공수처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못 믿겠어요. 공수처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잖아요. 아무도 보완을 안 해. 예. 관심조차 없어요. 네. 공수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조차 없어. 민주당에서 사람을 뽑을 거면 뽑고 예산을 보강할 거면 보강하고 이게 수사권이 너무 넓으면 좀 줄여주고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일단 질러놓고 봐. 그냥 뭐 당원도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진짜 안 됩니다. 자, 더해서 예민한 문제지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번 주 등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합당 연대를 이야기한 지난 주말 그리고 일주일의 말미에
유시민 작가의 등장 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떻게 뭐 전망을 한달까요? 뭐 지금 나오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더 어지러워지겠죠. 뭘 전망할 게 따로 있습니까? 더 어지러워지겠죠. 더 이제 말하자면 유시민 작가가 기존에 해왔던 논리 구조나 예를 들면 그 본인의 설득을 강변하려고 하겠죠. 여러 채널과 이른바 이제 민주당 빅스피커라고 불리는 채널들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둘러싼 또 굉장히 뭐 첨예하고 치열한 논쟁 같은 논쟁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겪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그 정치 고관여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을 바라보는 정치 고관여층들의 담론으로 민주당 전체가 포장되는 상황이 이 160석이 넘는 정당에서 바람직한가? 예를 들면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지지율과 커플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체적인 여론을 봐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다냐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 저는 이제 그게 답답한 측면이고 지금 집권 2년 차에 벌어지는 전당대회에서도 정말 그게 다냐. 집권 여당이 논의해야 되고 집권 여당이 싸워야 되는 게 그게 다냐. 왜 근데 그거밖에 지금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실패라고 봐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왜 무능한 네, 갑자기 무능해진 거라니까 이거. 갑자기 무능해진 거예요. 갑자기 다 유시민이 무슨 얘기하는지 하고 내가 저거 유시민이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저거 반박해야겠다. 내가 저걸 논리로 해서 싸워야겠다. 유시민이 어느 채널에 나가는지 봐야겠다. 이게 지금 집권 여당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오늘 아침에 김어준이 뭐라고 했는지 봐야겠다. 김어준 채널에 누가 나오는지 봐야겠다. 이게 지금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집권 여당이 표상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인이 원치 않았던 김어준 씨 채널의 장사는 잘 되겠죠 앞으로도.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점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알겠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성종선님이 자주 슈퍼챗을 보내주십니다. 저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응원합니다. 저는 정통 민주당 지지자며 권리당원입니다. 조국이 진보 진영 차기 지도자 까민지 진문 세력과 경공 세력은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설명 좀 했으면 해요. 이미 2030은 멸망 수준이고 저희 세대도 비토 정서가 많다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5060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만 하고요. 아까도 슈퍼챗을 하나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그것도 제작진께서 올려주시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조금만 그럴까요? 마무리하면 저도 이제 첨언할 것은 유시민 작가는 항상 등판할 때 보면은 그 내부 지지자들의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고비가 있고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요. 지금 대통령 그래서 신경안정제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대통령과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의 인사나 메시지를 최근에 보니까 처음에는 부정했어요. 에이 그거 아니야. 해석을 똑바로 해야지. 정청래에 대한 저격이 아니에요. 라고 처음에 했는데 메시지가 갈수록 농도가 진해져요. 그래서 이들이 듣기에도 이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청래 대표 잘못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맞는 걸? 그리고 뭐 민정수석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우리랑 다른 게 맞는 걸? 근데 나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 나 이제 지금까지는 김어준 뉴스공장을 철저하게 듣고 그 메시지를 내는 게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우리랑 다른 것 같아. 막 고통스러워요. 이제까지는 그런 지적하면 이 갈라치기 하지 마. 우리도 대통령을 위한 사람들이야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먼저 떠나가는 모습 보니까 막 괴로워. 그러면 이때 유시민 작가가 등장해줘야 돼요. 해서 괜찮아요. 내가 해석하기로는 우리는 여전히 대통령을 위한 세력이고 대통령은 우리 뜻과 다르지 않아요. 라면서 해석을 쫙 해주면 그게 옳든 그르든 갑자기 마음이 딱 안정이 돼. 화가 누그러들면서 그런 측면에서 안정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그게 되려면요. 유시민 작가의 그 기능이 되려면 저 같은 사람을 철저히 적대화해야 돼요. 철저하게 저놈들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해야 인지 부조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우리랑 생각 다른 사람들 저거 나쁜 놈들이었어.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저 뭔가 사적인 이익이 있어서 저런 얘기하는 거야. 다시 이게 강화돼야 돼. 이거 앞으로 유시민 작가 역할은 이쪽으로 집중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이나 조금 등 돌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요. 괴로워하고 있는 기존 지지층들의 마음을 다시 안정시키고 다시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여간 그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과는 또 분열일 것이다. 갈등일 것이다. 적대화하고 낙인 찍힐 것이다. 근데 그 유시민 작가가 마지막으로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골목 이론이 있어요. 골목 이론이 뭐냐면 이제 백가구가 사는 골목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라는 편의점 위치가 여기 좌표가 예를 들면 이쪽에 30가구를 깔고 여기쯤에 있었는데 네. 이게 자꾸 이제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쪽 30가구를 깔고 있던 민주당이 여기에 한 5가구라도 깔고 있는 세력이 있으면 많이 못 가는데 그렇죠. 여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따라간다서 결국에 이쪽을 다 먹자. 예. 지금 이제 이런 전략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전략.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이걸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이쪽에 편의점을 내는 전략을 선택하겠죠, 결국에.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이제 국민참여당이라든지 여러 정당, 정의당이라든지 여러 정당들의 몸을 담을 때 예.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몸을 담을 때도 그 전략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보다 더 진보 블록에 편의점을 내자. 이 전략으로 가고 그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분화가 이루어진다라면 그거는 뭐 그 자체로 정책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매우 구체적이네요.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이야기보다 예, 예. 굉장히 정치적 행보로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그 골목 이론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포티 엄마님이 일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 흔들지 마라. 핸드폰 결제가 남편 카드라 잔소리해서 핸드폰 바꿨다. 자주 쏠게요. 흥해라 한결에 김우한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수영 변호사 개인 고발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했는데 텐션 좋습니다. 저 뭐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아니 뭐 100건 하셔도 되고 200건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건 당이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예. 뭐 어떤 개인이 제 방송의 내용 때문에 네. 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네. 뭐 괜찮은데 그걸 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시면 예.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 상처를 넘어서서 당이 그러면 안 되죠. 예. 그 패널을 입틀막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과 받았습니다. 예, 예. 당 관계자로부터 사과 받았어요. 예. 그 소식까지 전해졌나요? 그러니까 사과가 왔나요? 당 관계자가 사과를 하셨고 직접 예. 제가 만나기도 했고요. 이 그래요? 고발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건 다음에 네. 기회를 삼아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